부산이라 하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볼거리도 많고 날씨도 좋고 예. 하지만 청년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고 심지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도시가 바로 부산이기도 한데 예. 그러면 부산이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건지 적절한 대책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연구원 김세현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쭙겠습니다. 부산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6월 고용정보원에서 그 보고서 내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좀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그 통계청 자료를 좀 확인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각 소멸 위험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28개 되는 시군구 중에서 57%에 차지하는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네. 특히나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지역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처음에 이 기사 보고 우리 부산 시민분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그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예. 지방 소멸 개념은 일본의 그 마스다 히로야라는 학자가 일본에서 그 저출산 현상과 관계된 인구 감소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은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 소멸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멸 위험 지수는 이런 지방 소멸 개념이라는 이 개념을 착안해서 그 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임신이 가능한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상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험 지수 값이 0.2에서 0.5 사이에 있으면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이면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부산시가 0.49를 기록하면서 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위험은 아니고 위험 단계에 해당된 건데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결과를 보고 놀라셨겠지만 우리 부산연구원의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세현 센터장님께서도 생각이 많으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부산 지역에 살고 이제 또 부산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크게 좀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사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이번 보고서 결과 역시 부산 지역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너무 자극적인 형태로 좀 우리 사회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이 사실 정밀하게 미래를 예측한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자극적이고 인구 소멸 위험이라고 하니까 좀 왠지 무섭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막상 이 부산이란 도시가 곧 없어질 거다 이런 건 아니지, 센터장님?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학자 역시 지방 소멸 현상을 단순히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서 가정하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뒤따른다 하더라도 이 지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30년 뒤에 이후에 이제 각 지역의 고령화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꼭 지역의 인구가 사라진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이제 매년 추산을 하고 있는 장래 인구 추계 데이터를 살펴보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렇게 다 여러 상황을 가정하는데 가장 안 좋은 더위 추계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 2050년에 부산 인구가 235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우 안 좋은 전망이지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부산이 꼭 소멸한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산이 가장 먼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다른 광역시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예, 이 인구 감소로 인한 이런 위기는 꼭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이런 자연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수도권 인프라 집중이나 이런 현상들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먼저 조금 인구 이출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시는 계속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좀 유입이 되면은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구 유입, 유출 이런 것은 약간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예. 삶의 질이 지역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그 유입을 이제 촉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좀 경제 활동을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은요, 부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0.6%고 여성 고용률은 48.8%인데 예, 예.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음. 그래서 이 지역의 여성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성 인구 유출 유입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수준도 낮지만 청년 인구 유출도 심각하거든요. 청년을 다시 부산으로 좀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제 부산 지역의 그 청년 인구의 그 유출입 현상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19세에서 20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으로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는 25세 이후에 이제 부산의 청년 인구가 유출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이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더 따라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런 청년들에게 이제 다양한 일자리,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양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들 이제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인구 유출 방지에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이 자조적인 수식어가 붙은 도시이기도 한데 예. 사실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고 부산의 노인분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실은 뭐 은퇴 뒤에 사실 일을 안 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꿈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예, 예. 여기서 노인의 일자리 역시 뭐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노인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적정 수준의 뭐 의료 건강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약간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러한 일자리들, 사회 지원 활동을 조금 힘을 써서 이런 이제 액티브 에이징의 개념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지 이제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니 정부에 조금 더 타당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뭐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인구 정책은 뭐 인구 규모라든지 구조 아니면 인구 동태 조정과 관련 이런 숫자 중심의 이제 단순 인구 정책 중심의 정책이었는데요. 이런 것에서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인구와 사회 간의 이런 관계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인구의 변동의 영향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약간 인구 전략 중심의 연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인구정책 담당관실을 새로 신설을 하였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단순하게 인구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이민, 외국인 정착 지원, 뭐 다문화 지원 정책 같이 전부 다 인구 정책으로서 포괄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인구 소멸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뭐 인구 감소로 인한 이러한 위기들은 사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야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조금 이런 정책 연구, 인구 관련 정책 연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물론 이런 인구 문제가 거시적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몇몇 개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보다 노력을 해서 인구 위기를 조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연구원 김세현 인구영향평가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갈치 아지매랑 더 가까이서